예전이랑 조건은 똑같은데 대출 한도가 훨씬 줄었어요. 대출이 덜 나와서 요즘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요즘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. 그런데 그 이유가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? 7월부터 이 제도가 본격 적용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대출 한도가 뚝 줄었다는 걸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스트레스 DSR이 정확히 뭔지, 그리고 3단계로 적용 이후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DSR은 Debt Service Ratio, 즉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줄임말로 내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 대비 1년에 갚아야 하는 빚, 그것의 비율을 보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5천만 분의 2천만 곱하기 100은 40%, 내 소득의 40%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거니까 DSR은 40%인 거죠. 은행은 이 DSR을 보고 이 사람 빚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합니다. 보통 40%를 넘지 않도록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데 만약 40%를 넘으면 대출을 줄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이 DSR 비율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. 특히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하는 이자가 늘어나면서 DSR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는 거죠. 실제로 2022년에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덩달아 급격히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. 그 결과 대출이자가 크게 불어나면서 상환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죠.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과 정부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미리 계산하는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습니다.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계산해서 대출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잡는 방식입니다. 이렇게 하면 금리가 올라도 갑자기 대출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죠.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이 스트레스 DSR이 3단계로 강화되어서 스트레스 금리가 1.5%포인트까지 올라가고 대출 심사 대상도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, 카드론 등 거의 모든 대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만기 30년 금리 4.2%로 대출을 신청하면 지금은 약 3억 1,400만 원까지 벌릴 수 있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약 2억 9,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. 즉 1,700만 원에서 3천만 원 가량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죠. 이 변화는 수도권에서 먼저 적용되고 비수도권은 6개월 정도 늦게 시행될 예정입니다. 그런데 스트레스 DSR 3단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. 먼저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대출은 자꾸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. 예전에는 집값이 6억이고 대출이 5억 나오면 내 돈 1억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집값이 6억 5천인데 대출은 4억 5천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. 그럼 내 돈을 2억이나 준비해야 하니까 현금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훨씬 더 어려워진 셈이죠. 두 번째로 대출만 막는다고 집값이 잡힐까? 라는 근본적인 의문도 있습니다. 수도권처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지역은 어차피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그런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공급 문제는 그대로인데 돈만 못 빌리게 해봤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얘기죠. 세 번째로는 이런 대출 규제가 청년이나 신혼부부처럼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도 적용되니까 아예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. 반대로 현금 넉넉한 사람들은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대출을 막으면 사람들이 더 위험한 대출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 은행에서 못 빌리면 카드론이나 이금융권, 심하면 대부업체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. 이러다 보면 가계부채 연체율이 높아지고 금융시장 리스크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도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단순히 대출만 줄이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함께 가야 합니다. 자, 첫째로 집 공급부터 늘려야 합니다. 수요만 많은데 공급은 적으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둘째로 실수요자 배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. 청년 신혼부부처럼 실제로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DSR 기준을 일부 완화하거나 금리 우대 전용 상품 같은 맞춤형 대출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.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합니다. 서울에만 사람들이 계속 몰리니까 집값도 계속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?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, 교통, 교육 같은 이런 좋은 인프라 여건을 마련해서 사람들이 꼭 수도권에만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스트레스 DSR 3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
도입으로 대출 심사가 한층 엄격해졌습니다. 대출 한도가 점차 줄어들고 부담이 커진 만큼 더 꼼꼼한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